안녕하십니까. 개원을 쉽게 알려는 남자 여성천입니다. 이번 편은 메디컬 빌딩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좀 무겁긴 한데요. 최근에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통해서도 문의를 많이 받았고, 과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거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디컬 빌딩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디컬 빌딩이라고 하면은요,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그 건물에서 한 과반수 이상이 병원, 의원, 약국 등이 유치된 상태를 메디컬 빌딩이라고 대부분 얘기하고요. 지나다니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무슨 메디타워 또는 무슨 메디컬 빌딩, 또 무슨 빌딩,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이름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메디컬 빌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에 구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름은 이제 건물주의 의도로 이렇게 지어진 거지만, 무슨 메디타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메디컬 빌딩이 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건물주의 의도와는 다르게 병원 유치가 되지 않아서 이름은 무슨 타워, 메디타워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성이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병원과 의원은 별도입니다. 병원은 우리가 이제 입원실이 30베드 이상 있는 경우를 병원이라고 하고요. 물론 정신과는 50베드 이상으로 예외 사항입니다. 정신과 의원만. 그래서 30베드 이상인 곳이 병원이라고 칭하고요. 나머지 29베드 이하, 정신과는 49베드 이하 이 경우에는 의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물들, 메디컬 건물들에는 병원 플러스 의원 또는 온리 의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아니면 전체가 병원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의원급이 주로 구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엄밀히 따지면 병원과 의원은 좀 나눠진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디컬 빌딩이 도대체 왜 이런 분양 사기나 임대 사기나 허가실이 왜 생기냐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주도 메디컬 빌딩을 희망하고요. 또 분양받는 분양주들도 병원이 들어와 있다면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안정적으로 임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병원들이 들어오면 오랫동안 임차를 하기 때문에 건물주나 분양주들이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월세 밀릴 걱정이 적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다 보니까 건물주나 분양주들은 월세 신경 안 쓰고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업종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사실 제일 적합한 거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물 이미지가 상승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메디컬 빌딩이 있으면 위에 유동인구나 환자들이 많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1, 2층도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업종들이 차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상승이 되면서 건물 가치가 상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즘 이제 코로나 이 시대에 좀 약간 더 수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업종들이 사실 힘듭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음식점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이벤트는 돌잔치나 웨딩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 자리를 지금 병원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병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외부 경기에 대한 영향을 적다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지금 다른 업종들은 많이 퇴보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하지만 그 자리들을 지금 다 병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안정적인 수익에도 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코로나를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그게 지금 병원들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통해서 메디컬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아짐에 따라 부작용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도 사실 이 유튜브를 검색을 좀 해봤어요. 부동산 유튜버님 계시고 여러 가지 뭐 경매 이쪽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분양 사기나 안 좋은 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까운 게, 제대로 병원에 들어간다면 정말 좋은데 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기라든지 안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메디컬 입지가 아닌데 건물주들은 메디컬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안 됩니다. 근데 계속 비워놓기는 아깝고 대신 병원이나 이런 우대업종을 놓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병원을 많이 해봤다는 어떤 이제 컨설팅 업체들 또는 여러 가지 관련된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여기 수수료를 얼마를 주면 내가 병원을 유치하겠다. 근데 그 수수료가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물주분들나 분양주분들도 이제 기다리다 지쳤다. 이제 어떡하지? 이제 믿어보자. 확실하다 하니까 라고 해서 맡기게 됩니다. 이분들이 병원을 유치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진짜 병원이냐 유령 병원이냐를 보셔야 돼요. 어찌됐든 이분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병원을 유치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건물주 그래 내가 수수료를 준 보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발생합니다. 바로 이 병원이 폐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일이긴 합니다. 왜냐면 유치하겠다는 컨설팅 업체는 약간 회피를 할 수 있어요. 병원 유치하지 않았냐? 임차에 대한 지속성은 내가 어떻게 하냐? 라고 얘기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하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주 건물주한테 갑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차적으로 유령병원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병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오겠죠. 자, 이 병원과 의원이 들어왔으면 만약에 건물주가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분양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개별 분양이요, 호수별로. 당연히 병원이랑 약국이 들어온다 하니까 분양주들은 환영을 합니다. 저 주세요, 저 주세요. 그래서 분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건물주가 이제 끝났구나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만약에 병원이 폐업을 하면 이 순서대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약국이 당연히 문제를 삼을 거고요. 약국이 문제 삼고 그럼 결국 병원이 임대를 안 하니까 이걸 분양받았던 분양주들이 건물주한테 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안정적으로 임차 병원 난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폐업하면 사기 아니냐.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분들을 통해서 그 위에 병원 분양받은 분들, 약국 분양받은 분들, 건물주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피해는 건물주가 거의 뒤집어 쓰게 됩니다. 분양을 한 것도 건물주고 임대를 한 것도 어쨌든 건물주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싹 빠져나가요. 그럼 결국 건물주나 분양주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고 밑에 약국도 마찬가지 약사님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됐던 적도 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나 건물주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오픈할 병원인지 오픈하지 않을 병원인지 알 수가 없고,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분들의 양력이나 어떻게 해왔는지를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저희도 무조건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감은 오실 거예요. 이상하네, 병원 실제 할 사람이 맞는가?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건물주분들의 분양주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은 병원이 될 곳은 다 따로 있습니다. 병원이 안 될 곳을 병원으로 억지로 유치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병원이 분명히 들어갈 만한 입지들이 있습니다. 그 입지를 토대로 해서 병원을 유치하셔야지, 무리하게 대부분 건물주분들이 욕심도 있거든요.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세요. 근데 저희가 도저히 병원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여기 검진센터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어떻게 하면 뭐 되지 않겠냐, 뭐 지원금을 주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병원에 들어갈 거면 정말 다 들어갔을 거예요. 저희도 정말 일하기 편했을 거고 저희도 정말 많은 돈을 벌었겠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건물주분들도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희가 건물을 어디든 넣으시면 저희 사업 부지에 제가 건물 넣고 병원을 얻겠죠. 근데 저희가 사업을 짓는 이유는 병원이 들어갈 입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 병원을 하고 저희가 그 건물에 병원을 채워놓고 팔았다고 하면 저희 또한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병의원이 들어갈 만한 입지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병의원이 들어갈 입지라고 하면요, 컨설팅 업체 안에서 서로 들어가겠다고 해요. 입지가 좋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기준치를 가시고, 당연히 건물에 대한 애정이나 땅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저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분양을 받거나 건물을 구성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연유에 따라서 메디컬 분양에 대한 허와 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유치하는 컨설팅 업체에서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있는지, 병원의 성공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보시면 저 병원 많이 했어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저기 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포션이요. 본인이 한 것도 있고 남이 한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라고 내밀고 한다면 그런 게 과연 진실된 회사일까요? 그 컨설팅 하는 회사에 어느 정도 업력이나 성공 사례도 보시고, 건물주분들도 또 분양하시는 분들도 유치하시려면 물론 동네 부동산도 있고 하지만 좀 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이런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쨌든 이 메디컬 빌딩 건물주라든지 분양주들라든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